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은 천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가 유명한 지역이고요. 또 음식하면 전남이 떠오를 정도로 맛있는 먹거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관광과 또 먹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영자 전남문화관광 해설사 협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전남은 이제 관광객 6천만 시대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많은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올해 이제 관광 경기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간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 정책들이 또 축제나 행사 같은 줄줄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역 경제 및 관광객 유치에 이제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22개 시군 축제가 지난 3월부터 예정되었던 것들이 전면도 취소가 되고 또는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또 그리고 무안공항 역시 1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없으니까 타려고 승객이 없으니까 네. 운행이 중단되면서 또 이런 문화관광 또 우리 재단에서는 도내 예술인단과 여행사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조사해 보니 98%가 공연 강습, 취소 등 연기 등으로 수입이 급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관광 분야는 지역 내 여행사들이 관광 상품이 90% 이상 예약이 또 취소가 되었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손실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름철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제 또 갑자기 또 재발생이 됐잖아요. 예. 광주, 전남 쪽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차단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야 되는 이런 난제가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남도가 코로나19 정책 상황 대응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여행업계나 또 여행의 손실 분석과 지역 축제 행사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네. 협회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네. 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예, 예. 주중에는 전시실, 박물관에도 근무하고 주말에는 또 투어도 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시관, 박물관 이런 데가 한 4분의 3 정도가 감소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투어 같은 경우에도 하루 걸럼 이틀에 한 번씩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나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투어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 2-3건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만큼 투어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여수 회정면에서 공 영남면까지 4개의 섬과 그러니까 5개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백리 섬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관광객이 그쪽에는 얼마나 있나 하고 가봤더니 거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소소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행객들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체 관광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버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전남 관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전남 동부권에 네.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관광 자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실외 오픈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곳으로 제가 이제 몇 군데 추천을 드릴게요. 전남 동부권은 산이 높고 또 물이 좋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물산이 이제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동부권역은 7곳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의 동부권 하면 이렇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이렇게 7곳을 우리는 전남에서도 동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도 우리 그 면적의 전남의 면적이 3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구의 47%를 차지한 게 동북권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구례에 천은사가 입장료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전남도에서 입장료를 안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거기를. 그래서 그쪽이 천은사 뒤쪽에 가면은 소나무길이 한 1.5km 정도 쭉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거기가 핫한 상품이래요. 사람들이 좀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저수지 둘레길도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도 참 예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순천시는 생활권 녹색 공간으로서 국가정원이 있잖아요. 네. 국가정원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고흥구는 국가 개인정원 1호가 있어요. 순천에는 국가정원이 있다면 개인정원 1호가 하나의 섬이에요. 여수 녹동항인가 거기서 한 5분 정도 배를 타면 도착하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숲이 너무 울창하고 너무 이뻐요. 꽃이 그렇게 많아요. 그 섬에는. 그리고 숲길을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면 탁 트인 바다하고 그 파란 하늘 그 뭐 약간 짙푸른 바다색 거기에 이쁜 꽃들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네. 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곡성 쪽에는 태안사 숲길 그것이 한 1.8km 비포장 좋아하신 분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포장도 있고 도림사 계곡 거기 정말 물소리 좋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 도림사 계곡 반대편에는 청계동 계곡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폐 속에다가 숲을 담아온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리고 여수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면에서 공영남면까지 백리 섬섬길 거기도 강추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성군 율포 해수욕장 문 닫았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또 거기 보성의 제암산 자연휴양림도 문을 닫아서 19일 날 개장을 다시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네.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보성은 차밭하고 그다음에 초암산이 있는 윤재림을 가시면 네. 좋다고 하네요. 네. 저도 윤재림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례, 천은사, 순천, 고흥 정말 다양한 동북권의 관광 자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부권도 알아봐야겠죠. 네. 네. 이제 그 서부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목포를 유시해서 뭐 해남 이쪽 뭐 영암 강진이라든지 진도 뭐 완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완도에 가면 난대림 숲이 있어서 여러분 그 숲을 이렇게 저도 가봤는데 숨바꼭질하듯이 다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해남에 그 미황사가 있는 산이 달마산이에요. 네. 전남도에서 이 달마산에 4개의 둘레길을 개발을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어찌나 좋은지. 왜냐하면 자기 체력에 맞게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완주를 하면 해남군에서 메달을 줘요. 완주 기념으로 메달을. 마라톤처럼. 예. 저 아는 지인이 그걸 받아왔더라고. 저 네. 욕심 나가지고 언제 한번 가서 완주하려고요. 거기 그렇게 좋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대 관광 거점 도시잖아요.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고하도를 건너가면 고하도의 용둔길이라고 있어요. 완만합니다. 네. 걷기도 좋고 그리고 용둔길을 내려와서 해안 데크길로 걸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 서부권에도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천사대교를 지나서 신안의 천사대교 지나서 무안 거쳐서 칠산대교라고 있어요. 영광으로 가는 게 이번에 개통된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면은 저기 그 영광 백수 해안도로까지 이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예. 언제 가야 좋으냐? 네. 낙조 때 가세요. 낙조 네. 때 드라이브 하면은 네. 기가 막힌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장성군 충령산 이 장흥군 또 저기 그 우드랜드 이 2개가 합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치유의 산이에요. 예. 그 편백님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런 좋은 코스들이 있으니까 네.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야외 이렇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부권, 서부권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조금 얘기가 나왔던 거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좀 불균형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해결되고 있는 중에 있지요. 네. 그동안은 동부권이 여수 엑스포 이후에 또 그 정원 정원 순천만 네. 정원 네. 이런 큰 것 프로젝트들이 완성돼서 동부권이 많이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네. 근간에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신안의 천사대교 개통 이후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적당하게 잘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또 하나 희소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포시가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 4대 관광 거점 도시라고 이렇게 목포시가 있잖아요. 근데 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피렌체나 네. 로마 같은 데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수려한 경관도 없어요. 거기 자원은 뭐냐? 인문학적 자원하고 예술 자원하고 역사 자원이에요. 목포 역시도 근대의 역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지 어떤 뭐 문화라든지 인문학적 그런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목포시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인 도시라는 게 슬로우 시티로는 우리 목포시가 최초예요. 그래서 그런 슬로우 시티, 세계적인 슬로우 시티 또는 해상 케이블카도 세계적인 해상 케이블카예요. 어떤 15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주탑이 높아요. 여기가 이런 세계적인 케이블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식이 목포만큼 다양한 곳이 없고 그 맛깔스럽게 한 데가 드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4대 관광 거점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네. 참 이렇게 앞으로 관광 불균형 문제도 네. 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전남은 관광지로 유명한데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요.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 우리가 이제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에는 조금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네. 외지에서 목포를 찾아왔을 때는 네. 목포만 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부산 쪽으로 갔을 때는 부산만 보고 오고 싶진 않아요. 네. 부산, 뭐 울산 몇 개 이렇게 지나면서 보고 싶지. 그렇다면 체류형이 되려면 목포라는 어떤 거점 도시가 있다면 신안이나 목포나 영암이나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충분히 체류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목포만 갖고 얘기하면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신안, 목포 이렇게 보고 또 영암 더 보고 그러면서 1박을 2박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신안 역시도 뭐 영광이랑 지금 이렇게 무한 영광 걸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요 세 군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쪽으로 이제 돌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욕심에 내 지역에서만 머물기를 바래요. 내 지역에서 머물면서 돈을 좀 소비해 줬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가지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들을 만들고 숙박 시설들을 서로 연계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1박 2박 뭐 3박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는 정말로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먹거리 몇 개만 꼽아 주신다면요. 이제 땅과 그리고 물이 풍부한 이제 전남 싱싱하게 다양한 식재료가 어디서나 쉽게 구입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남의 요리가 맛깔스럽고 개미진 이런 맛을 만들어내요. 네. 근데 이제 이 음식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없는 게 우리 전남에 있어요. 음식 문화 축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매년 이제 가을에 이제 열리는데 그게 이제 열리면은 22개 시군에서 음식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수 하면은 하몽이라고 아세요? 하몽. 바다 갯장어예요. 네. 그거 샤브샤브 네. 하면은 이 허영만 씨라고 식객 네.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이 핀다. 이 무슨 소리냐? 하몽이 꽃이 되다니 그게 바다에서 사는 거라 좀 뼈가 뻗어요. 네. 뻗어서 그를 뼈를 잘게 이렇게 칼질해서 이렇게 칼질로 그걸 자른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물속에 끓는 물속에 뚝 들어가면 이게 오그라지면서 꽃처럼 딱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여수의 여름 음식. 그리고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네. 백운산이라고 엄청 산이 좋아요. 계곡이 큰 계곡이 4개나 있고, 네. 근데 거기 숲에서 나는 그런 땔감으로 숯불구이가 유명해. 숯불구이. 돼지고기도 숯불구이, 닭고기도 숯불구이. 장어도 숯불장어 이렇게 해서 약간 불향기를 쬐가지고 먹는 이런 음식들이 광양에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복다림하는 음식인데 민어라고 이제 복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거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목포 가면은 민어를 먹어야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민어가 이때가 여름이 산란시켜. 그래서 영양분을 축적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먹게 되면은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라남도는 마세 도시를 선포한 목포시 평화광장 일대에다가 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해요. 거기에 이제 네이밍이 사계절 바다 정식거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남군에는 닭요리 음식거리를 또 조성하고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음식으로 어떤 특화된 그런 관광 상품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도 전남 지역의 관광과 먹거리는 무한하고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계돼야 정말로 관광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은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실은 전남 음식이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남도 하면은 백반, 그래서 막 그 창기가 많아요. 네. 그것이 포장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혼자 가서 먹기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포장 음식으로 되더라고요. 나 지금 오늘도 점심을 포장 음식으로 먹고 왔는데 네. 이게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네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도 음식도 소금을 포장도 하고 혼자도 뭐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그다음에 이런 관광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전남도 날개를 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소비자에게 맞춰서 네, 소비자 네. 편의를 생각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남의 관광과 먹거리 전영자 전남문화관광 해설사 협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많은 관광 자원과 또 맛있는 먹거리로 유명한 전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